쉽게 얘기해서 식이섬유는 그 장내 미생물주 유익균들의 먹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런 먹이를 충분하게 공급해 주지 않으면 장내에 이런 미생물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어떤 반란이냐 하면은, 네, 안녕하세요. 약달부의 칼로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식이섬유 챙겨 먹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나 혈당, 혈압 이런 조절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식이섬유를 잘 챙겨 먹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건강 프로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포드맵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또 맥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게 비슷비슷합니다. 좀 겹치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이런 식품들은 비록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는 않지만 장내의 어떤 미생물들, 유익균들에게 좋은 어떤 영양 성분이 되고 또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 환경을 좋게 함으로써 여러가지 대사질환이나 면역질환에 좋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 프리바이오틱 있는데, 프리바이오틱, 그쵸? 유산균의 먹이다 해서 이런 제품들을 사서 드시는 목적도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런 식이섬유를 우리가 잘 챙겨 먹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식이섬유는 그 장내 미생물주 유익균들의 먹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런 먹이를 충분하게 공급해 주지 않으면 장내에 이런 미생물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어떤 반란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장내 벽에 구멍을 낼 수도 있고요. 어떤 벽을 헐겁게 만들거나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장벽이라 하면 우리 몸 안과 미생물 생태계, 이 밖을 나누는 어떤 물리적인 경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계가 뚫리면, 구멍이 생기거나 헐거워지면은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폐혈증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 속하는데요. 이 장내 벽에는 그 점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막에는 이제 뮤신이라는 점액질이 분포를 하는데요. 이런 점액질이 장벽을 이렇게 덮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뮤신은 우리가 콧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끈적거리는 그런 형태의 어떤 물질들인데, 이런 이제 뮤신이 두껍게 충분하게 있어야지만 이 장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그 미생물 생태계의 이 세균들이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장 안에서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식이섬유 같은 그 유익균들의 그 장내 미생물의 먹이를 충분하게 우리가 섭취하지 않게 되면은 이런 미생물 세균들이 이 점액 뮤신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굶주린 세균들이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우리 장벽에 있는 뮤신을 먹어치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뮤신을 먹어치운다는 얘기는 물리적인 이 장벽이 헐거워진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헐거워진 장벽 사이로 그 외부 이 미생물 세계의 세균들이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중증 질환을 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뮤신은 굉장히 복합적인,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다당체, 폴리사카라이드라고 얘기하는 그런 물질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식이섬유도 굉장히 복잡한 구조입니다. 이게 탄수화물인데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흡수가 잘 안 되고 미생물만 분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생물의 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이섬유,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는 이 식이섬유가 충분하게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비슷한 구조인 이 뮤신, 점액을 먹어치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뮤신이 없다 보면은 이게 두껍게 항상 장벽을 잘 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얇아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최근에 이제 장내 미생물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유익균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균들이 우리 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건강상에 되게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졌는데, 처음에는 이 균들이 대부분 이 점액을 이제 분해하는 그런 세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게 점액을 분해하니까 이게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었는데,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무턱대고 점액 그 뮤신을 먹는 그런 세균들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식습관을 통해서 식이섬유, 그 유산균들, 유익균들의 먹이를 계속 공급을 해주면은 이 뮤신이나 점액을 공격할, 먹어치울 일이 없는데, 우리가 맨날 식이섬유를 섭취하지 않고, 이게 우리 입맛에는 좋지만은 장내에 있는 이 미생물들한테는 전혀 반갑지 않은 음식들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점액, 뮤신을 먹어치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식이섬유가 비록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는, 어찌 보면은 영양가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물질들이지만, 이게 장내 미생물 생태계에는 꼭 필요한 어떤 식단, 끼니,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식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 부분은 우리 입맛에만 좋은 음식들이 아니라 이런 장내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뭐 통곡이라든지 채소, 과일 껍질들, 뭐 견과류, 이런 식품들이 구성을 하고 있어야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장내 미생물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우리 장벽을, 우리 이제 점액질을 공격하고 먹어치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식이섬유 많이 먹으면 좋다 그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뭐 영양가도 없는데 왜 이게 중요하느냐. 우리가 무슨 반려묘, 반려견들 먹이 챙겨주듯이 우리가 이게 그냥 챙겨 먹여야 되는 것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식이섬유 비록 싫어하실 수 있겠지만 의무적으로 일부러라도 조금씩 좀 먹어주는 습관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먹는 것보다는 그 이유를 좀 알면 그래도 좀 우리가 챙겨 먹는 데 좀 도움이 되니까 이런 점을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